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엔 물이 최고다라고 하십니다. 속을 깨우고 장 운동을 돕고 건강에 좋다고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밤사이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만 입속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침을 거의 삼키지 않습니다. 침샘도 활동을 멈추고 입은 건조해진 채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열려 있게 되죠. 그 사이 입속은 세균들에게 완벽한 번식 환경이 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난 직후 입속 세균 수는 변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침 분비가 멈춘 입안에서 세균이 얼마나 빨리 증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침 물 한 잔을 마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입속에 가득한 세균과 노폐물이 목을 타고 식도로 그리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마신 건 깨끗한 물 한 컵이 아니라 밤새 쌓인 입속 오염물이 함께 섞인 혼합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물을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합니다. 간혹 이유 없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입냄새가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땐 물을 마시기 전 입안을 먼저 헹궈 보셨나요? 입속 세균을 씻어내는 이 짧은 과정이 하루 전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물로 헹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로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입속 세균을 제대로 제거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은 수천 년 전부터 자연적인 항균 성분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입속을 헹굴 때 소금물을 사용하는 건 그저 전통적인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위생 습관입니다. 특히 침 분비가 줄어드는 중장년 이후에는 입안 점막이 약해지고 세균 감염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입속 관리가 곧 건강 관리가 됩니다. 입냄새, 인후염, 감기, 잇몸병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입속 세균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면요. 그게 바로 소금물 가글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 아침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지 않으셨나요? 그 전에 딱 30초만 입안을 먼저 헹구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고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소금물이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지, 무엇이 입속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입안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시죠. 우리가 잘 때 우리 몸은 쉬지만 입속 세균들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특히 침이 줄어드는 새벽 시간에는 세균에게는 파티 시간이나 다름없죠. 입속에는 약 700종이 넘는 세균이 살고 있고 그중 일부는 충치와 잇몸병, 구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은 단순히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지기도 하죠. 심장병,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입속 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균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마다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물로 헹구는 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물 가글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삼투압이라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삼투압이란
염분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세균이 소금물을 만나면 세균 속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세균이 말라 죽는 거죠. 세균에게는 아주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자연적인 항균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소금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부어오르는데 삼투압 작용이 그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예로부터 인후염이나 편도염이 생겼을 때 따뜻한 소금물로 각을 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소금물은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입속 환경을 중성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 처방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무 소금물이나 쓰면 안 되고 얼마나 짜게 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짜면 오히려 입안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농도, 바른 사용법, 그리고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물이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마나, 무엇으로 하느냐입니다. 가글을 했는데 입안이 쓰고 아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건 대부분 소금 농도나 소금 종류 혹은 잘못된 사용법 때문입니다. 먼저 소금 농도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는 0.9%. 이건 의학적으로 생리식 염수라 불리는 농도입니다. 이보다 너무 짜게 만들면 입속 점막을 자극하고 오히려 건조해지거나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10% 농도를 추천하는 영상도 보입니다. 실제로 몇몇 논문에서는 10% 소금물이 세균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지만 그건 실험실 조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실생활에선 그 농도를 매일 정확히 맞추기도 어렵고 계속 쓰다 보면 오히려 입안의 자연 방어막인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선택은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 염수입니다. 농도는 정확히 0.9%, 우리 몸의 염도와 거의 같아서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무균 상태로 포장돼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한 병에 1,500원에서 2,000원 선. 가정용으론 병 타입, 혼자 사는 분들에겐 20cc짜리 소포장도 있습니다. 단 개봉 후엔 2일 이내에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래 두고 쓰면 세균 오염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직접 타는 건 어떨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100ml에 소금 1에서 2g, 작은 티스푼으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스푼 정도입니다. 바닷물보다 조금 덜 짠 정도를 기억하세요. 너무 짜면 입이 마르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금을 써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일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일염에는 미세한 불순물이나 모래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굵어서 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가글용으로는 입자가 고운 정제염이나 약국용 식염이 더 좋습니다. 혹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꼭 무첨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 요오드, 미네랄이 첨가된 소금은 오히려 입안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렌즈 세척용 생리식 염수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렌즈용 식염수는 의약 외품이라 소독을 위해 보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입안에 쓰면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생리식 염수 주세요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가글을 할 때의 온도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소금이 잘 녹고 입안에도 자극이 덜합니다. 가글 시간은 30초 정도, 너무 길게 머금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입안 전체를 돌리며 목구멍까지 부드럽게 헹궈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방법으로 가글을 하다가 잇몸이 붓거나 입안이 헐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농도를 너무 짙게 만들었거나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썼던 경우입니다. 가글은 간단한 만큼 제대로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 가장 안전한 건 약국용 생리식 염수. 2. 직접 만들 땐 100ml에 소금 1에서 2g. 3.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사용. 4. 정제 소금이나 무첨가 히말라야 솔트 사용. 5. 가글 시간은 30초, 하루 1에서 2회면 충분. 6. 렌즈 세척용 식염수는 절대 사용 금지. 소금물 가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면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건강은 정보에서 시작되고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는 가글할 때도 그저 헹군다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루를 여는 방식은 다르지만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의외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하루를 씻어내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몸을 씻고 얼굴을 닦고, 하지만 정작 입속은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습관에 소금물 가글을 살짝만 얹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주세요. 그 안에 생리식 염수 한 모금, 입에 넣고 천천히 30초 정도 구석구석 가글합니다. 입천장, 볼 안쪽, 치아 사이, 그리고 목까지 부드럽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요.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며 목 깊숙한 곳까지 가글해 주세요. 처음엔 약간 어색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입안이 한결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외출해서 돌아온 뒤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기 중 바이러스와 세균도 함께 들어왔을 수 있죠. 손을 씻듯이 입속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엔 이 한 번의 가글이 몸 전체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 잠자리에 들기 전, 밤에는 침분비가 줄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가글은 입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온몸을 씻고 이불 속에 드는 것처럼 입속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가글은 좋은데 자꾸 까먹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세면대 옆에 생리식 염수병을 하나 올려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기억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냉장고에 가글하셨나요? 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도 좋아요. 스마트폰 알림을 양치 알림처럼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습관은 몸이 기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죠. 혼자 살아서 뭘 챙기기가 귀찮아요. 하지만 혼자 사는 분일수록 몸을 돌보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일입니다. 식사 후 가글을 하거나 산책 후에 가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3번이 부담되면 딱 한 번만 자기 전에만 해보세요. 습관은 지키는 횟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려옵니다. 남편이 안 따라해요.
어르신 모시는데 귀찮아 하세요. 그럴 땐 같이 하자고 하지 말고 옆에서 조용히 먼저 해보세요. 몸이 먼저 좋아지는 걸 느끼면 말보다 먼저 따라 하시게 됩니다. 건강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해보면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처음엔 하루 1번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1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겐 분명한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보다 먼저 본인이 가장 잘 느끼게 됩니다. 72세 김명순 어르신은 환절기만 되면 목이 자주 부으셨습니다. 기침이 잦고 병원에서도 늘 인후염 진단을 받았죠. 처방은 늘 같았습니다. 가글도 하시라고, 약도 드시라고. 하지만 매번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물로만 헹구다 그치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생리식 염수 가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 딱 2번. 그것만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실천하셨죠. 3주쯤 지나자 목이 덜 아프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처음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계절을 지나셨다고 합니다. 76세 이정수 어르신은 입냄새 때문에 늘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양치를 자주 해도 특히 아침엔 본인도 냄새가 느껴졌다고 해요. 사람 만날 일이 생기면 괜히 말수를 줄이게 되고 먼저 말을 건네지 않게 되셨다고 하죠. 그런데 소금물 가글을 아침마다 실천한 뒤로 입안이 한결 상쾌해졌고 불안감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대화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68세 박화순 어르신은 잇몸 출혈이 고민이었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치과 진료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가글은 처음엔 귀찮았지만 잠자기 전 1번만 하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리고 1달 뒤 잇몸 붓기와 출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가글을 꼭 권하신다고 합니다. 70세 장은희 여사님은 비염 때문에 코로 숨쉬기 어려우셨습니다. 아침마다 코가 막히고 숨을 쉬면 목이 따갑고 밤잠도 자주 깼다고 하셨어요. 소금물 가글이 비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로 시작하셨죠. 처음엔 생리식 염수가 너무 짜게 느껴졌지만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가볍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고 밤잠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숨 쉬는 게 기분 좋아요. 그 한마디에 실천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세 한창수 어르신. 커피와 단 음식을 좋아하셨고 양치도 열심히 하셨지만 6개월마다 충치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분께는 식후 30분 뒤 베이킹소다를 소량 섞은 소금물 가글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칫솔 진로는 잡히지 않는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2달 후 치과 검진에서 처음으로 충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 있을 줄 몰랐죠. 이젠 내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비싼 건강법이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방법, 하지만 꾸준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 소금물 가글은 그냥 입을 헹구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돌보겠다는 작고도 단단한 결심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각을 매일 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0.9%에서 3% 사이 생리식 염수 수준의 염도면 매일 해도 부담 없습니다. 입안이 쓰거나 건조해지면 조금 농도를 낮추셔도 됩니다.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물 괜찮을까요? 네, 드시는 게 아니라 뱉는 거라. 혈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정제염을 너무 많이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고혈압이 심한 경우엔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저염 생리식 염수도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양치 대신 가글만 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건 가글은 가글일 뿐 양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의 세균막을 직접 닦아내는 과정이고, 가글은 입안 전체를 소독하고 헹구는 보조 방법입니다. 가글 후에는 양치도 함께 해주셔야 충치와 잇몸병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바로 가글해도 되나요?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에는 입안이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라 바로 가글하거나 양치하면 치아 겉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가글하거나 양치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냄새에도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금물은 입속 세균을 줄이고 백태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단, 위장 문제나 전신 질환으로 인한 구취는 가글로만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시면 입안의 상쾌함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은 사람마다 다르고 답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우린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이어가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큰 병원을 찾거나 비싼 영양제를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일상 속에 작고 조용히 반복되는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물 한 컵과 소금 혹은 생리식 염수 한 병이면 충분하죠. 입속을 헹구는 일처럼 단순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가글 한 번 하는데 그날은 왠지 몸이 덜 무겁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입냄새 걱정이 줄어서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죠. 이런 변화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해본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귀찮고 생소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몸이 먼저 그 상쾌함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불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실천 팁들을 생활 속에 가볍게 녹여보세요. 세면대 옆에 생리식 염수를 놓는 것, 스마트폰에 알림을 설정하는 것, 냉장고에 가글 하셨나요? 라고 써붙이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가 새로운 루틴이 되고 곧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조용히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습관을 통해 나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믿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가볍게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짧은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용기와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관심과 참여는 저에게도 계속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은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각을 하나, 물 한 모금, 그리고 나를 돌보겠다는 하루의 태도에서요. 오늘 이야기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담 없이 주변 분께도 전해주세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당신의 첫 가글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